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러스트레이터 CS6을 공부하게 된 강사 조규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브러쉬 활용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트 브러쉬의 다양한 옵션들, 사용 방법들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인트 브러쉬 툴은 연필 툴과 같은 자유로운 드로잉이 가능한 툴이었습니다. 또 페인트 브러쉬 툴의 펜슬 툴과의 차이점은 다양한 붓터치 효과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다양한 브러쉬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이죠. 브러쉬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페인트 브러쉬를 사용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페인트 브러쉬 모양을 사용할 뿐 아니라 그것을 수정하여 나만의 브러쉬로 다시 재등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내가 사용하고 싶은 브러쉬를 새롭게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브러쉬 타입으로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캘리그래피 브러쉬, 그 다음에 스캐터 브러쉬, 아트 브러쉬, 브리스틀 브러쉬, 패턴 브러쉬. 이 중에서 브리스틀 브러쉬는 저희가 강모 브러쉬라고 해서 사용을 해보았었고요.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스캐터 브러쉬라고 하는 흙 뿌려진 모양의 그런 특이한 브러쉬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들을 익혀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일러스트레이터로 돌아가서 한번 이들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러스트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일러스트에서 여러분들 빈 화면을 열어주시고요. 저와 함께 브러쉬를 등록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브러쉬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하나의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을 저는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꽃 모양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모양인 이 기본 브러쉬 형태의 브러쉬즈 패널을 보시면은 5포인트짜리 브러쉬가 있죠? 이것을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와 같이 개나리꽃과 같은 모양을 하나를 그려주었습니다. 그 옆에 하나 더 좀 작게, 자,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 있는 꽃은 약간만 크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꽃을 그려놓은 상태죠. 자, 이 상태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와 같이 화면에 그린 어떤 오브젝트를 브러쉬로 등록하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개의 꽃 모양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고요. 이 상태로 브러쉬로 등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선택을 하셨다면 브러쉬즈 패널의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 새롭게 브러쉬를 만들어주는 뉴 브러쉬라는 단추가 보여요. 그죠? 이 단추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뉴 브러쉬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어떤 타입의 브러쉬를 만들 것이냐라고 나타나는데 저희는 흙 뿌려지는 성격의 브러쉬인 스캐터 브러쉬를 선택을 합니다. 자, OK를 눌러주시고 보시면은 여기서 먼저 브러쉬 이름을 정하라 그래요. 브러쉬 이름은 개나리꽃이라고 지었습니다. 사이즈, 스페이싱, 스캐터, 로테이션 등과 같은 옵션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내가 만든 그 브러쉬 기본 모양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전부 다 랜덤으로 흙 뿌려주겠다라는 설정을 하기 위해서 사이즈, 붓의 사이즈가 랜덤하게 작아졌다가 커졌다라는 설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값은 최소 10%로 지정을 해보죠. 제가 슬라이더로 이렇게 막대로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직접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10%. 그 다음에 우측은 100%, 즉 사이즈를 랜덤하게 10%에서 100%까지 왔다 갔다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페이싱 역시 이제 간격인데요. 간격도 랜덤하게 좌측, 여기도 10% 정도로 해주죠. 그 다음에 100%까지 확장되게. 그 다음에 스캐터 항목은 두시고 로테이션, 이 항목 회전이죠. 회전 좌측 마이너스 값부터 우측까지 그냥 자유자재로 회전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런 옵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로 그냥 두신 다음에 OK를 눌러보시죠. Apply to Stroke 이라고 해주시면은 지금 내가 스트로크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브러쉬가 나타나고요. 방금 우리가 등록한 이 브러쉬가 어디에 있나요? 브러쉬즈 패널에 보시면 이렇게 새롭게 브러쉬 모양이 등록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새롭게 드로잉을 해봅시다. 화면에 있던 것은 일단 지워주시고요. 새롭게 만들어진 브러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다시 아트 브러쉬를 페인트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선택되어 있는 브러쉬 모양이 개나리꽃이라고 우리가 만든 그 등록된 브러쉬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화면에다가 한번 그냥 쭉 드래그를 해보세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우리가 그린 그 꽃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나타났죠. 꽃이 마치 흩날리는 듯이 나타납니다. 사이즈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지정했던 10% 값부터 100% 값까지 다 섞여 있죠. 사이즈가 계속 바뀌니까 좀 더 리듬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스페이싱도 역시 100%부터 10%까지 계속 나타나고 회전도 되고 우리가 준 옵션에 따라서 이와 같이 흩뿌려진 느낌의 브러쉬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스캐터 브러쉬고요. 이런 특별한 느낌 때문에 사용자 정의 브러쉬를 할 때 제작을 하실 때 많이 쓰이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스캐터 브러쉬입니다. 이것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이런 길가에 이렇게 계속 피어있는 이런 그런 개나리꽃처럼 이렇게 그 모양을 쭉 연출을 해주실 수 있겠죠? 그냥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예쁜 느낌이 완성이 되잖아요. 아니면 꽃나무 같은 거 그런 거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이런 성격을 응용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작품들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캘리그래피 그걸 좀 간단하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선택 툴을 선택하셔서 바깥 부분을 빠져나오시고 이 상태로 다시 한번 브러쉬 툴을 선택하신 후에 이번에는 저희가 캘리그래피를 쓰기 위해서 캘리그래피 브러쉬를 불러올게요. 자, 브러쉬즈 패널에서 오픈 브러쉬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시고 이 중에서 아티스틱을 선택을 해줍니다. 아티스틱 부분에서도 아티스틱 잉크를 골라볼까요? 자, 잉크를 골라보시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은 새로운 브러쉬 모음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 중에서 한번 골라봅시다. 어떤 걸 할지. 그 다음에 이 모양은 처음에 설정을 해주시고 나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라이트 잉크 워시라는 부분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는 검정색으로 설정을 했고요. 자, 이 상태로 한번 글씨를 써보도록 하죠. 이와 같이 글자를 같이 써 넣어준 모습입니다. 꽃을 선택해서 좀 아래로 내린 모습이고요. 자, 이와 같이 글을 써서 넣어본 모습이고요. 이렇게 쓴 글자의 일부분을 선택하신 후에 모양을 나중에 또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선택하신 다음에 브러쉬 모양만 클릭해 주시면은 자, 이와 같이 바뀌는 부분이 보이죠. 그러면서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캘리그래피와 이미지를 같이 써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예, 이번에는 준비된 예제 중에서 brushDefine.ai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한번 열어주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파일을 열어주시면 지금 밤하늘이 나타나 있죠? 네,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브러쉬를 새롭게 등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새롭게 등록한 브러쉬를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저희가 사용을 했던 스캐터 브러쉬 형태를 빌어서 이번에는 그 밤하늘의 별을 좀 수놓아 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여기서 작업을 해볼게요. 먼저 별 모양의 도형을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네, 여기서 별을 그려줍니다. 네, 여기서 별을 그려줍니다. 먼저 드래그를 하셔서 화면에다가 기본 사이즈로 하나를 이렇게 그려보죠. 그 다음에 별 색상은 노란 색상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테두리는 없음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바로 이 별을 제가 브러쉬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을 그리셨다면은 여기서 새로운 브러쉬를 만들어 주셔야죠. 이 브러쉬즈 패널에서 뉴 브러쉬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저희가 스캐터 브러쉬를 다시 한번 클릭을 시켜서 대화 상자를 열어줍니다. 이름이 나타나면은 이름 부분에다가는 별이라고 나타나고요.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랜덤, 그 다음에 스페이싱 랜덤, 로테이션 랜덤으로
다 랜덤 값으로 돌려주시면 되고, 사이즈 같은 경우는 최소값이 10%가 되도록 수치를 입력을 시켜줍니다. 스페이싱도 최소값이 10%가 되도록 입력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이즈 크기는 이제 좀 실제 보여진 사이즈가 100%잖아요. 이 100% 사이즈보다 좀 더 크게 하고 싶다면은 100% 이상으로 돌려주셔도 되고요. 미묘하게 150% 정도. 그 다음에 스페이싱은 역시 여러분들께서 먼저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보세요. 로테이션은 좌측으로 돌아가는 마이너스 값부터 우측으로 돌아가는 값까지 이렇게 랜덤하게 산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메소드라는 값, 여기서는 저희가 휴 쉬프트로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 원래의 값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드래그할 때 그 라인의 색상 있잖아요. 그것에 적용을 받아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OK를 눌러보세요.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작용이 안 되는 거고요. 요건 지웁니다. 원본이죠. 이 상태로 이제 우리가 등록한 브러쉬가 별이라는 이름으로 브러쉬즈 패널 안에 들어있네요. 그죠? 요것은 지금 이 스패터 브러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러쉬 툴을 사용을 해주시고 브러쉬의 색상을 골라줍니다. 노란색으로 선 모양을 골라주고요. 면은 필요가 없죠. 선 색상을 노란색으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쭉 드래그를 해볼까요? 자, 드래그 해주시면 별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이 지금 너무 좀 큰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전체 화면에 비해서. 그러면은 이제 별을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별을 수정을 하겠다 하시면은 요 해당 패스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브러쉬즈 패널에 등록되어 있는 이 별이라는 브러쉬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이와 같이 바로 미리 보기를 통해서 미리 보기를 하시면서 바로바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프리뷰라는 항목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미리 보기가 적용이 안 되고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은 화면 자체에서 바로바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 사이즈가 지금 166%로 너무 큰데 이거 92%로 줄였어요. 그럼 바로 적용된 모습이 화면에 나타나죠. 100%까지 늘려볼까요? 100%로 늘어난 모습. 스페이싱도 너무 거리가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얘도 100%로 최대값을 좀 줄여주었죠. 네,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값도 이렇게 줄여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캐터 랜덤 값으로 변경을 해볼까요? 프리뷰를 적용을 해보세요. 변한 모습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5%까지 낮춰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캐터 값을 좌측, 우측으로 좀 더 많이 이렇게 눌려주시게 되면은 패스 중심으로 해서 흩뿌려지는 강도가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한 줄로 모여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화면 자체에 흩뿌려지는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수치를 주냐에 따라서 요 위아래로 내려가는 정도가 달라지죠? 자,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까지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직접 보시면서 수치를 정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하셨다면 OK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스트로크에 바로 적용을 한다. Apply to Stroke 이라는 항목을 체크를 해주시고 패스를 적절하게 이동을 시켜서 화면 안에 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네, 이 상태로 이번에는 그 스트로크의 색상을 좀 바꿔가지고 하늘색 별을 만들어 볼까요? 하늘색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브러쉬 툴로 한 번만 더 화면에다가 살짝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이번엔 하늘색 별이 생기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설정한 속성 때문인데요. 지금 별 브러쉬가 보시면은 하단에 대화 상자 메소드라는 부분이 있죠. 메소드가 슈시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슈시프트로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기존 노란색이지만은 우리가 브러쉬 선 색상을 하늘색상으로 적용을 하면은 하늘색으로, 뭐 흰색으로 적용하면 흰색으로 이렇게 선 색상에 영향을 받도록 적용을 하는 것이 슈시프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다양한 선 색상을 연출해 주실 수 있죠. 예를 들어 흰색으로 다시 잡고 하시면은 이번에는 흰색 별을 그릴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브러쉬에 이렇게 3포 브러쉬에 하나하나 색상을 결정해 주긴 어렵지만 이 방식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나마 이렇게 다양한 별의 색상을 결정을 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다시 브러쉬즈 패널에서 들어가셔서 브러쉬 수정 부분에 들어가셔서 메소드 값을 변경시키시면 다시 일괄적으로 돌아옵니다.
논이라는 값은 기본적인 처음에 만든 이 브러쉬의 노란 색상만을 반영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으로 OK를 눌러주시면은 자, 모든 별들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죠. 컬러가.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준 그 별을 선택을 하고 네, 이렇게 산포 브러쉬로 설정된 별들을 하나하나 그러면 다른 색상으로 변경을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도 있으실 수 있죠. 이렇게 산포 브러쉬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한 번에 드래그를 할 때마다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개 오브젝트와 같은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별 하나하나를 그리려면은 도형 툴로 별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 원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브러쉬로 이것을 등록을 한 다음에 한번 슉 그어주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작업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 응용 작업, 색상을 하나씩 변경한다든지 이러한 작업을 하실 때는 이제 이 브러쉬를 일반 오브젝트 형태로 변경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이런 산포 브러쉬를 전부 다 이제 브러쉬 속성을 없애버리고 완전히 오브젝트로 변경시키는 그러한 기능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기능은 오브젝트라는 메뉴,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메뉴에 숨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오브젝트 메뉴에 보시게 되면 중간쯤에 Expand Appearance라는 메뉴가 있죠? 네, 바로 이 메뉴입니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오브젝트 Expand Appearance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은 화면에서도 변화가 될 건데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죠. 자, 보시면 방금 패스 형태로 브러쉬처럼 나열이 되어 있던 형태가 아까 그 메뉴를 실행시키는 순간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브러쉬의 패스 선형 형태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별의 오브젝트로 다 분리가 됐어요. 보이시죠? 별 하나하나가 지금 다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가 지금 다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 덩어리로 지금 묶여 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이제 하나씩 선택을 하시려면 직접 선택 툴로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을 하시면 되도록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이제 브러쉬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브러쉬 속성을 변경해도 변경되지 않죠. 이것은 일반 도형 속성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다 수정 편집을 해주실 수 있고 이렇게 별 색상도 면 색상을 변경을 통해서 하나씩 바꿔주실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씩 바뀌었죠. 직접 선택 툴로 하나 선택하시고 또 색상 변경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별들을 다 바꿔주실 수가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씩 선택하신 다음에 별의 위치도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또 회전도 시켜주실 수 있겠죠. 선택 툴로 변환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회전. 이렇게 하셔서 개별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완성품을 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었죠? 이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산포 브러쉬, 스캐터 브러쉬로 작업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 툴로 선택하시고 그러면 지금 상태는 패스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패스가 보이시죠? 패스 상태여서 이제 하나씩 작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깨뜨려주는 것입니다. 일반 오브젝트 형태로요. 그것이 바로 오브젝트 메뉴인 Expand Appearance라는 메뉴였고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역시 하나씩 다 쪼개지죠. 이제는 브러쉬 속성을 잃은 채로 이것은 하나하나의 도형들, 오브젝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절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저희가 브러쉬, 바로 페인트 브러쉬 툴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익혀보았고요. 그리고 또한 블랍 브러쉬 툴이라고 하는 면으로 그려주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도 익혀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적인 브러쉬를 등록하면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알아보았고요. 그 이외에 다양한 브러쉬 세트를 불러오는 방식도 익혀보았습니다. 네, 이것으로 브러쉬에 관련된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